압도적 재미 매불쇼. 자, 지금 축구계가 아주 어지럽습니다. 네. 자, 그 어지러운 와중에 그거를 좀 한번 바로잡겠다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에 두 분 계세요. 그 두 분을 저희가 다 모셨습니다. 네. 자, 그러면 지금 출동합니다. 축구. 자, 먼저 국회에서 정말 많은 역할을 하고 계십니다. 강유정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지난번에 반잼으로 왔는데 이제는 올 완잼이 아닐까. 뭐냐면 올머스트 완잼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를 이렇게 체육 선생님께서 여러 번 거듭 불러주신다고. 아, 너무 고맙습니다. 네. 네. 올머스트 완잼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재미 때문에 부르신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는 솔직히 재미에 대한 기대감도 없는데. 아니, 그러나 네. 유익함도 있지만 네. 재미가 없을 때는 굉장히 어. 실용주의자이기고 그렇습니다. 성과주의자이기 때문에 가차 없어요. 맞습니다. 가차 없음을 예. 넘어섰다는 거에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그 뭘 그렇게 그 올려놓고 그렇게 출발하십니까? 자막으로 다 갈아버렸어. 요런 게 이제 꿀잼입니다. 자막 네. 좋습니다. 이 뭐예요 이거? 네. 후원 후원계좌네요. 후원계좌. 네, 저희 비서관님이 깨알같이 챙겨오셔서 네. 칭찬해드려야 되겠습니다. 그 정치는 이제 처음 하시는 거잖아요. 처음 하죠. 예, 네. 그런데 저런 이제 후원 계좌를 항상 이렇게 공개하기를 원하시던데, 저 굉장히 뭐 좀 필요하던가요 이런 게? 게다가 네. 사실 제가 지금 여러 분 보고 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주변에서 많이 걱정해 주세요. 조금 누군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 후원 계좌를 마련할 때 네. 500만 원 큰 후원해 주시는 몇 분을 관리하면 쉽다. 아, 더 편하다. 거꾸로 이렇게 말하시기도 하는데 어. 저는 많은 분들이 뭐 1,000원 뭐 이렇게 아주 작은 돈도 많이 후원해 주세요. 네. 근데 그런 어떤 많은 분들의 지지를 얻고 제가 가보겠다. 네. 그리고 저는 거기서 효능감을 느끼거든요. 어. 네네네. 그러니까 큰 액수를 후원하는 후원자들은 또 뭔가 관계도 유지해야 되고 맞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맞죠? 뭐 그런 분들의 노하우도 굉장히 존중하지만 네. 저는 제 노선을 정말 작은 돈, 작은 네네. 도움, 십시일반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조금씩 밥 보태가지고 한 그릇 먹을 수 있게 만들어주는 네. 그 힘에 기대고 있기 때문에. 아유,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왜 국회에서 활약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네. 박문성 해설위원 박수로 맞이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그 강효정 위원님 저거 들고 나오는 거 네. 알았으면 저도 달선의 라이브 구독 좋아요 이렇게. 아, 그 잘 되잖아요. 그거는 요새 잘 되는데 뭐 그거 거기다 또 그걸 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그래도 강유정 의원님은 네. 국회의원이시잖아요. 저는 솔직히 박문성 의원님 좀 걱정이 많이 되는 그렇지, 거예요. 이분은 이게 생업이거든. 이분이 왜 여기에서 아, 제일 이분, 앞에 나와서 그러니까 이렇게 그게 좀 누군가를 위해서 이렇게 걱정돼. 싸워야 되느냐. 지금 살도 좀 많이 지금은 뭐 빠지신 응원 것 많이 같고. 받지만 나중에 되면 그래서요. 쉽지 않을 수 있어. 그 근데 걱정이 뭐 됩니다. 본인이 선택하는 거니까 이제는 네. 후진이 안 돼요. 그냥 가는 겁니다. 네. 매불쇼에서만 좀 적게 불러주시면 됩니다. 왜 와서 맨날 센 얘기하라고 하니까. 자, 오늘도 센 얘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국가대표 감독 선임 과정의 불공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해서 있어 왔고요.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국가대표의 이 성과도 또 안 좋았어. 성적도 안 좋고 경기력이 안 좋아졌습니다. 네. 이제 그런 와중에 이제 결국 국회에서 현안 질의가 있었고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나서시면서 관리 감독 책임이 있는 문체부가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을 수 있는 확실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 라고 지시까지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축구계가 안고 있는 이 문제점들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크게 두 가지 시선이 있어요. 아, 그래요? 네, 그게 이제 두 가지 시선인데 그것을 이제 극명하게 보여주는 두 감독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마침. 네. 네, 그래서 일단 그 두 감독의 목소리를 좀 듣고 와서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판곤 감독이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 장면을 영상으로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저는 정치하시는 분이나 유튜브 하시는 분이나 정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뭔지 지혜롭게 월드컵을 못 나가면 누가 책임질 거야? 그러니까 월드컵 예선부터 좀 잘 치르고 얘기 좀 하자. 박문성아, 네가 책임질 거야, 박문성. 야, 일단 월드컵 좀 올라가고 해야 될 거 아니야, 박문성. 너 그 입 좀 닫고 있어, 임마, 이 자식아. 확 그냥 맞춰. 저 영상 보고 저예요? 누가 저한테 정치하시는 분 너 아니야? 맞아요. 강유정, 박문성, 둘인가요? 니네 둘이가 책임질 거야. 야, 일단 좀 응원부터 좀 해라는 의견이었습니다. 네, 제가 그냥 해설을 하는 겁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정반대 목소리를 낸 이정효 감독의 목소리 네. 듣고 오겠습니다. 월드컵을 나가고 안 나가고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아요. 우선순위가 이미 정리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월드컵 나가서 뭐해요? 거기를 먼저 쇄신을 하고 정확하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어떻게 나아갈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짚고 나서 그 다음에 일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일단 칼을 냈으면 뭐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도 뭐 축구협회도 일들은 다 위에서 사고 치고 수습은 밑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깝죠. 월드컵 성적이 뭐가 중요하냐. 일단 문제가 지금 발생했고 수면 위로 올라왔는데 이거부터 정리를 해야지. 월드컵 뭐 올라가고 안 올라가고 뭐가 중요하냐. 우리도 이거 좀 수습하고 진짜 제대로 된 데에서 팬들도 마음 편하게 응원하고 그러고 나서 우리도 한번 월드컵 우승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목소리인 것 같습니다. 관점의 차이가 극명하거든요. 일단 여기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좀 나누고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 볼까요? 그 김판곤 감독이 이제 저 이야기를 하면서 원래 앞에는 문제가 있었던 것 같다. 문제가 있다 이거는 축구협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지. 이거는 일단 인정을 하고 그런데 이 문제 제기를 꼭 지금 해야 되냐? 네, 월드컵 시기. 예선이 바로 코앞에 있고 네. 중요한데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저 이야기가 축구 팬들의 상당한 공분을 일으켰습니다. 그랬습니까? 네, 엄청난 비판을 받았고요. 어. 지금 어저께 들려오는 소리는 뭐 전에 들은 소리인데 굉장히 후회하고 계신다 저 발언은.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적절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걸 인정을 했는데 때가 아니니까 가려 지금 하지 마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사회에서 많이 듣는 표현 아닌가요? 항상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나 미안한데 네. 야, 지금 중요한 거 있으니까 덮고 가자. 음.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야. 항상 이렇게 피해 가죠. 네. 문제가 일어났을 때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하는 가장 적당한 때는 언젠가요? 혹은 그런 때라는 게 따로 있습니까? 월드컵 예선 끝나고. 그러면 월드컵 예선 끝나면 이렇게 얘기하죠. 월드컵 본선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럼 본선 끝나고 가면 되겠다. 끝나야지. 그러면 아시안컵이 있죠. 아시안 그럼 아시안컵만 끝나면 되겠다. 맞지? 그럼 월드컵 예선이 시작됩니다. 또 예선이야? 또 예선. 와. 이 축구는 피파나 축구협회가 돈을 벌어야 되기 때문에 아. 계속 돌아가요. 네. 예. 아니 왜 그 환자를 대할 때 이렇게 말하잖아요. 증상이 나타나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거든요. 그래서 수술 때 오르게 됩니다, 사람이. 네. 그런데 너무너무 심각해서 어디를 절제하고 어디를 봉합해야 될지 모를 때 우리가 보통 어떤 표현을 쓰냐면 열어봤지만 손 쓸 수 없어서 덮었습니다. 네, 라고 말을 맞아요. 해요. 축구 팬들은 분명히 증상을 받고 그래서 이건 수술대에 올려야 한다. 제거할 부분 제거하고 가자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고 네. 마치 이거 여기저기 얽혀 있어서 이러다간 자칫하다가는 남은 연명할 수 있는 얼마만의 생명도 달아날 수 있으니까 우리 그냥 덮어라고 오히려 축구계에서 거꾸로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건전한 이 축구 생태계가 돌아가기 위해서는 축구 팬들은 건전한 축구 생태계가 오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수술하자는 겁니다. 지금 하자. 더 늦으면 안 된다. 정말 전신에 퍼지게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이 때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여론도 올라오고 맞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 그냥 넘어가면 다음에 다시 처음부터 시작이 될 또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네. 소리를 듣죠. 근데 저는 문제가 예. 빚어졌을 때 그 문제를 해결되는 때는 지금이에요. 문제가 빚어졌을 때죠. 그 적당한 때라는 게 어디 있어요? 문제가 빚어지면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될 적당한 때인 거고 또 축구 팬들 하나는 많이 참았죠. 크리스마스 자꾸- 얼마나 화났습니까? 자꾸 참았어. 덮고 가니까 어떤 일이 있냐면 우리 파리 올림픽 축구가 40년 만에 맞아요. 못 나갔어요. 맞아. 그것도 똑같이 했잖아요. 그것도 어. 덮고 갔잖아요. 맞네. 누가 책임졌습니까? 그거는 협회가 회장이 그런 판단을 해가지고 우리가 40년 만에 월드컵 본선 못 갔는데 그건 누가 책임졌어요? 그때도 그냥
넘어가자. 그러니까 또 이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결국 덮어서 지금 이 사단까지 왔는데 또 덮자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죠. 와, 바로 또 직격탄을 날리네. 김판공 감독님, 올림픽 본선 진출 실패 감독님이 책임졌습니까? 아니 뭐 김판국 감독님이 올림픽에 잘못을 하진 않았어요. 아니 제가 또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갈등을. 네, 고맙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이 축구 팬들의 반응에 되게 개인적으로 놀랐어요. 왜냐하면 김판공 감독의 발언이 저는 팬들을 움직일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그러니까 생각이 짧은 거지. 맞다. 야 우리 일단 당장 지금 예선전 치르고 있는데. 김판공 감독 말대로 좀 지금은 좀 닥쳐라 뭐 이런 여론이 형성될 줄 알았어. 제가 이제 생각이 아주 짧았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팬들이 저걸 들었을 때 아마 어떠셨어요? 저 두 분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가 그냥 감정적으로도 후자 쪽 이정현 감독의 얘기가 그냥 공감이 되잖아요. 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상식이죠. 그러니까 결과가 좋으면 과정은 다 괜찮아 넘어가도 돼 이런 시대가 아니에요. 네. 월드컵 본선이 모든 걸 다 성적이 모든 걸 다 해결해 줄 거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는 월드컵으로 가는 과정에서의 혹은 과정에서의 모든 것들을 다 들여다보고 있는데 월드컵 본선만 좋으면 다 괜찮은데 왜 그런 얘기를 해 이런 거고. 맞아요. 두 번째 저기 감정적으로 김판국 감독이 잘못 얘기한 건 왜 누구한테 화내는 겁니까 지금? 왜 몰라요? 화를 내면서 얘기를 박문성인데요. 네?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 제기를 하는 이번에 예를 들면 뭐 현안 질의를 본다든지 아니면 그동안 상당히 축구계의 문제를 보면서 이거에 공감하시는 우리 팬들과 국민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거든요. 들으시는 분들은 그렇게 느끼는 거죠. 왜 나한테 화를 내지? 내 문제 제기를 했던 왜 내 의견과 내 목소리와 내 주장이 화를 내지? 왜 저런 태도를 보이지? 네. 저게 뿌리 속에 있는 축구는 몇 명만 저들만의 것이라는 생각이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스탠스가 태도가 사람들 상당히 분노케 하는 거죠. 네. 진짜 나쁜 질문인데 혼내달라고 하는 거예요. 홍명보 감독이 K리그 원래 어디 감독이었죠? 울산 HD였어요? 네, HD. 근데 김판공 감독이 울산 HD 감독이던데. 네. 맞아요. 원래 그 자리로. 가깝죠. 네. 뭐 그런 게 좀 있나? 네. 뭐 그냥 있는 그대로만 사실만 말씀드리면 홍명보 감독이 전무할 때 축구협회 맞습니다. 네. 그럴 때 이제 이렇게 발탁을 해왔습니다. 네. 김판국 그랬어요? 저기 이제 해외에서 여기 조금 아주 네. 좋은 길은 아니었는데 네. 좀 어렵게 사셨는지 불러 모아서 자리를 드렸고 그다음에 이번에 이제 울산에 나오면서 그 자리가 비었잖아요. 그 이제 후임으로 간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얼마큼 힘을 썼는지 모르겠지만 관계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그런 거죠. 결국은 보훈하려고 그러는 거냐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맞아. 사적 마음이 네. 들어가면 안 된다고 내가 매번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 사적 마음이 너무 커진 거예요. 축구 이렇게 제 이거 짐작입니다. 추측입니다만 그 성과 얘기하셨는데 지금 올림픽에도 못 나간 것도 있지만 제가 2023년부터 해서 2033 해트트릭 계획 이런 축구협회에서 내놓은 계획이 있잖아요. 그중 1번이 뭐였냐면 2023년 AFC 아시안컵 우승이 있었어요. 우리한테 그 모욕감을 줬던 그 아시안컵에 아시안컵. 대한 클린스만. 모멸감에 대한 기억이 있는데 벌써 하나 어긴 겁니다. 근데 그래요?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 뭐냐면은 잘할 거야. 그리고 2026년 북중미 월드컵 8강 이상 달성할 거야라는 걸 미리 마치 우리가 저당 잡히듯이 얘기하는 거죠. 그거 해야 하는데 지나간 과오는 덮고 나머지 2개 남아 있잖아. 월드컵 진출도 해야 되고. 이미 하나 실패했구나. 이미 하나 실패했으니까 그 약속에 대한 신뢰도도 무척 깨진 상황인데 거기에 대한 자각을 잘 못하셨던 게 아닌가. 저는 김판국 감독 전력강화위원회라든가 이런 모델을 만드신 분이기도 하잖아요. 어떻게 보자면. 네. 그래서 그 공을 굉장히 저도 인정합니다만 네. 지금은 좀 객관적인 판단이 필요할 때다. 네,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어제 문체부가 감사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그걸 다 봤는데요. 클린스만 감독의 선임 과정, 홍명보 감독의 선임 과정 다 문제가 있다고 발표를 하더라고. 야, 그래서 이거 이제 진짜 대대적인 변화가 생기겠구나 했는데 기자와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다 문제가 있긴 한데 변화되는 건 없다고 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갸우뚱했는데 그거 일부분만 잠깐 영상으로 보고 오겠습니다.
이임생 기술총괄 이사와 홍명보 감독 후보자와의 대면 면접 과정은 다른 외국인 감독 후보자와는 달랐습니다. 사전 인터뷰 질문지 없이 참관인 없이 단독으로 장시간 기다리다 늦은 밤 자택 근처에서 면접 진행 중 감독직을 요청하는 등 상식적인 면접 과정으로 보기 어렵고 당시 전력 강화 위원들은 처음부터 배제되어 후보자 면접 과정에는 참여하지 못하였습니다. 홍명보 감독의 선임 절차는 법적으로 무효가 된 겁니까? 저희 홍명보 감독 선임 과정에서 절차적 하자가 발견되었지만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해서 홍명보 감독과의 계약이 당연 무효라고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막판에 딱 꺾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막판에 딱 꺾어버리더라고. 이렇게 되면 회장 문제도 거론하기 힘들어지는 그러니까 거잖아요. 절차적 하자가 있었다는 있어. 거는 확실하게 선을 딱 명확하게 가이드라인 줍니다. 네. 절차적 하자 있었다. 그리고 정몽규 회장 월권했다. 당신 문제였다. 다 얘기를 해요. 하지만 처분에 대해서는 정몽규 회장의 독립성을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가 딱 되던데 요건 이제 전문가들의 소견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국정감사 때 할 일이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네. 지금 저 감사 결과를 제가 좀 기다리고 있었어요. 기다리고 있었는데 첫째, 저희가 그때 했던 현안 질의에서 벗어난 내용이 지금 없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아무런 자료를 거의 받지 못한 상태에서 저는 정관을 드립답하면서 문제점들을 파악해 갔거든요. 네. 그 빈약한 자료에서 얻은 결론과 감사로 들어가서 모든 걸 들여다볼 수 있는 권한 하에서 볼 수 있는 결론이 과정과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 그거 벌써 현안질에서 다 밝혀진 거거든요. 그 이상 밝히지 못했다라는 거는 일단은 매우 감사가 불철저하거나 무능했다라고 제가 조금 들어갈 거고요. 두 번째는 그래서 제가 조금 조급한 마음에 그때 축구협회 정관 29조를 찾아내서 두 가지 경우에 관한 그 축구협회 회장인 정몽규 회장의 연임을 저지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어떤 거냐면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을 때 임원의 자격 정지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네. 누구한테 있느냐? 대한체육회에게 있습니다. 네. 그런 부분에서 대한체육회의 연임을 저지하겠다라고 지금 아주 대대적으로 선포하고 있거든요. 네. 같은 논리로 그러면 마찬가지로 축구협회 역시도 연임을 저지할 수 있도록 행정소송도 불사해 달라라고 약속을 받아냈지만 지금 입장은 뭐냐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한체육회를 보존한 입장에서 거기서 들어가야 줘야 되는 거예요. 사회적 무리에 그리고 징계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대한체육회 쪽에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문체부 1차 목표가 대한체육회거든요. 그러니까 약간의 손발이 안 받는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한 발 뒤로 물러서는 결과를 좀 가지고 왔고요. 그때 분명히 문체부 장관이 약속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꼭 짚어야 될 문제, 제가 현안질에서 했던 문제이기도 하지만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연임에 대한 판단을 맡아요. 그런데 이 스포츠공정위원회 김병철 회장이라는 분이 굉장히 막역한 사이라는 겁니다. 누구랑 누가요? 정몽규 회장과. 정몽규 회장이 소유한 오크밸리에서 같이 연임 3연임이 확정된 이후에 네. 지금 말고 네. 3연임이 확정된 이후에 바로 골프를 쳤다는 걸 그 자리에서 인정까지 했어요. 정몽규 회장이. 공정위원회 회장이라고 해요? 위원장이라고요? 김병철 회장 위원장이 위원장. 허락을 해줘야 연임이 가능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몽규 회장과 매우 가깝다고. 가까워요. 게다가 골프를 같이 치는 사이였다는 겁니다. 뭐 접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유인촌 장관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스포츠 공정위원회에 공을 넘기겠다고 했어요. 이 말은 뭡니까? 그러면 결국은 그분이 김병철인가요? 맞습니다. 네. 그분이 이제 결단을 내리는데 그분은 정몽규랑 또 가까운 같은. 것으로 추정돼. 네. 그러면은 뭐 연임을 저지할 생각은 없겠죠. 없다는 말을 되게 어렵게 한 어렵게 거죠. 둘러서 어렵게 한 거네. 둘러 한 거고. 근데 외형은 마치 뭔가 대단히 할 것처럼 하는 거고. 심지어 우리 윤석열 대통령조차도 나섰잖아요. 나서서 제가 좀 죄송한 말입니다만 숟가락 얹었잖아요. 숟가락 네. 얹으려면은 제대로 얹어야죠. 그렇지. 네. 한술 뜨시려면 제대로 일을 하고 한술 뜨셔야죠. 아니 근데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숟가락을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드시지 못한다면 이건 정말
대통령한테 치명상을 입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논리 구조가 축구협회의 사연임을 저지할 수 있는 논리 구조가 대한체육회 연임을 저지할 수 있는 구조가 닮아 있다 보니까 결정을 내려야 할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정말로 대한체육회 역시도 일종의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닌가 의혹도 좀 있어요. 네. 그런 의혹에서 벗어나려면 양쪽에 다 공평하게 공정하게 그 절차를 진행하면 아마 사람들의 의혹도 좀 떨어질 것 같은데 문제적인 건 지금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대단히 뭔가 오히려 그걸 등에 업고 뭔가 지금 뭐 블랙리스트 사태라던가 과거에 있었던 많은 과오들을 덮는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 그런 문제 아닌데 잘못 손대면 안 된다라고 좀 다시 한번 좀 말을 하고 싶습니다. 네. 우리 해설위원님은 문체부 감사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일단 강효정 위원님이 지금 얘기하셨던 부분들 정말 더 많이 감시해 주시고 더 지적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다른 측면으로 좀 한번 더 얘기를 해볼게요. 네. 어제 그 발표의 저는 의미를 어떻게 저는 해석하냐면 우리가 그동안 이렇게 말로써 생각으로써 지적했던 것 잘못했다 축구협회가 규정을 위반했다라고 하는 걸 공식 기관이 공식 발표함으로써 확정 지은 거죠. 그거는 맞죠. 네. 이제 이거는 이제 사회적으로 이거는 축구협회가 규정 위반을 했고 네. 정몽규 회장은 거기에 권한이 없는 상태로 개입을 했고 네. 그런 상태에서 적절하지 못한 방식으로 홍명보 감독이 선임됐기 때문에 이것은 문제가 있다. 네. 이제는 이제 논쟁거리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네, 확인한 거죠. 네. 저는 그 위에 기반해서 얘기하고 싶은 건 이제 문체부가 어제 발표한 거는 중간 발표였습니다. 네. 네, 다 최종이 아닙니다. 네. 어저께는 이제 그 홍명보 감독 선임 절차에 대한 것만 들여다본 거고 나머지는 이제 이번 달 내로 계속 들여다보겠다는 건데요. 문체부가 저는 어제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약간의 배경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적으로는 문제가 있어 이 협회 회장도 문제가 있고 감독도 문제가 있는데 그 자리에서 만약에 당장 물러나라. 뭐 감독도 지금 중간에 해임하고 회장도 지금 바로 그냥 사퇴한다 해라라는 요구를 하게 되면 네. 다른 프레임으로 넘어갈 공산이 있습니다. 이 논쟁이. 예를 들면요? 어제 문체부가 발표하고 축구협회 대응이 뭐였냐면 일단 반박문을 하나 썼습니다. 그건 홈페이지 가면 올려놨는데 읽어보실 필요는 없어요. 동의반복입니다. 네. 그동안 그동안 했던 얘기 그대로 해서 전혀 의미가 없고요. 네. 그 다음에 미디어 몇몇에서 어떤 거를 이제 풀었냐면 피파가 공문을 축구협회에 보냈다. 내용이 외부의 힘이 정치가 축구협회에 개입하게 되면 큰일 난다고 하더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 월드컵도 못 나간다고 하더라. 이런 걸 막 뿌렸습니다. 맞습니다. 네. 저는 어제 문체부가 저는 어느 정도 그걸 좀 계산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거기서 만약에 이제 예를 들면 문제가 있었다라는 거 다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 상태에서 더 나아가서 회장도 그만두고 홍명보 감독도 그만둬라 이러면 그게 그러니까 그게 정확하게 그래서 제재를 받냐 안 받냐는 좀 다르겠지만 네. 그 논쟁으로 휘말려 들어가는 거죠. 왜냐하면 준비하고 있었거든요. 축구협회는 이 공문을 받았다라고 어제 공개한 거지 어제 받은 게 아니에요. 9월 30일에 받은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그 딱 타이밍 맞춰서 발표를 한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발표했다고 한다면 이게 맞냐 안 맞냐 다른 거로 막 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렇겠네. 네, 그래서 문체부에서는 일단 그거를 좀 피하는 방식이되 하지만 저는 다시 돌아가면 그럼 문체부가 좀 약간 비난받던데 비난받을 게 아니라고 보시네요. 저는 나름의 그런 판단이 있지 않았냐 정무적 좀 판단이 봅니다. 있었겠네. 네. 그러니까 공식 기관이 공식 발표함으로써 저는 그 의미는 사회적으로 이미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게 공인됐다면 심리적으로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해임됐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더 이상 그들의 권위나 그들을 신뢰하는 건 없어졌어요. 공식 문서로 공식 기관이 공식 발표를 했는데 누가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을 네. 그 권위를 그 자리를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현안 질의 과정에서 했던 말이기도 하지만 공정이 입증 가능한 영역이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 피파에서 온 것도 똑같아요. 정치적 개입이라는 것도 입증을 해야 될 책임이 어디 있느냐를 우선 따져봅시다.
문체부가 정치적 개입을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는 축구협회라면 정치적 개입을 증명하라고요. 네. 입증하라고요. 그냥 피파에서는 원칙적으로 정치적인 개입에 대한 굉장히 경고성 멘트를 합니다. 네. 그럴 때에는 일테면 누군가를 찍어서 축구협회장을 내려보낸다거나 감독 선임에 있어서 직접적 영향을 준다거나 정도의 아주 직접적인 압력을 행사할 때만 얘기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자, 그런데 그런 특수한 경우를 일반적인 예인 것처럼 얘기를 하면서 사실 이거는 겁을 좀 주는 거죠. 그러네. 축구를 사랑한다면 더 이상 좀 흔들지 말아주세요. 차라리 저는 그러면은 읍소 전략을 선택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김판곤 감독도 왜 사람 자꾸 겁을 주고 팬들에게 너 이러면 떨어질 텐데 어떡할 거야 책임져 네. 라는 말을 하는 것 자체가 그날 현안 진지에서 봤던 축구협회 정몽규 회장의 태도와 너무 닮아 있는 거죠. 사랑을 받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된 것이고 이 사랑을 유지하기 위해서 축구협회가 어떻게 가야 되는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아니라 아 이건 좀 진지한 반성이 아직 없구나라는 걸 보여주는 것도 그 입증이라 보고 입증하시면 돼요. 이게 어떤 점에서 정치적인 개입인지. 네. 하지만 아직은 정치적 개입이라고 할 만한 부분은 없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절차에 의해서 타당한 감사를 한 것까지도 정치적 개입이라고 그렇죠. 프레임을 전환시켜 가지고 겁줘서 야 우리 거취에 행여나 뭐 불이익이 생기면은 우리 월드컵 못 나가게 피파가 뭐 이런 프레임으로 가려는 거 아니겠느냐 하는 맞습니다. 지적입니다. 제가 이제 그 앞에 왜 그랬냐라고 해서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체부가 그런 정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을까라는 이제 얘기를 드린 거고요. 네. 그런데 축구협회 그러한 대응들, 피파의 정치적 개입에 따른 이렇게 흔들지 마세요라고 하는 건 그걸 그것만 놓고 보면 어떻게 생각하냐 물어보신다면 실패죠. 아 그건 안 먹힌다고 보세요? 이게 정말 형편없습니다. 진짜. 저는 어떻게 축구협회가 네. 사람들이 생각하는 제가 생각하는 거에서 한치도 벗어남이 없어요. 오. 당연히 그렇게 할 줄 알았거든요. 아 근데 그래요? 이게 이번에만 제 꺼낸 게 말입니다.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게으른 거예요. 제가 아까 오크밸리에서 골프 친 얘기를 인정한 분이 정몽규 당사자 본인이세요. 우리가- 골프 쳤다고? 네, 이런 걸 누군가 질문을 한다. 그러면은 왜 질문하지를 우선 고민을 하고 대답을 하기 마련이잖아요. 네. 게다가 질문이 뭐였냐면 연임이 결정된 이후에 쳤는데 이거 괜찮습니까라는 게 포함이 된 질문인데 네. 그냥 그렇다고 인정하는 그 자신감. 아. 자신감은 저는 무감함이라고도 생각하는데요. 그래. 그날 현안질이 끝나고 나가시면서도 그 인터뷰를 다 응해서 굉장히 긴 말씀들을 했더라고요. 언론을 대고 네. 조심해야겠다는 생각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아. 일단 피파 규정이 있어서 내 뒷배가 되어주고 있고 네. 그리고 어쨌든 절차상 혹은 규정상 문제가 있고 회의록 하나 제대로 남아있는 거 없지만 지금까지 문제는 좀 없잖아. 그리고 축구협회가 정몽규를 비롯한 현대가 없이는 지금의 대한민국 축구가 있어? 라는 말을 하지 않는 속에 갖고 있는 이 왜곡된 자부심이 저런 무책임한 태도를 만드는 것 아닌가. 네. 그러니까 이 피파, 정치, 개입 이런 단어들은 좀 무섭잖아요. 네, 무섭죠. 그래서 월드컵 못 나가 이것도 축구 팬들에게 더 무섭잖아요. 무섭죠. 그러니까 겁준 거예요. 또 겁준 거죠. 겁박하고 협박한 건데 그러니까 제가 이번만 그런 게 아니라는 게 이 문제가 막 제기되니까 그때도 이 카드를 맞습니다. 썼어요. 네네네. 이러면 피파가 제재합니다. 월드컵 못 나갑니다. 했었어요? 했어요. 그리고 현안질이 저희 국회 맞아요. 한다니까 또 써요 그거를 또 써. 미디어에. 네.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문체부가 국정감사 발표하니까 때도 또 또 써요. 한 번 썼어요. 네네네. 그래서 이게 예상했던 카드고 음. 그리고 협회가 쓸 수 있는 마지막 카드예요. 네. 근데 이제 요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게 네. 참 먼저 이거 여쭈고 싶은데 그렇게 뭐 월드컵도 못 나갈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네. 그랬을 때 막 그 겁주는 거잖아요. 네네. 협박하고 네. 막 겁나고 걱정되세요 혹시? 예, 저는 많이 쫄려요. 아이씨, 월드컵은 우리가 좀 봐야 되는데. 네. 그거를 노리는 거죠. 네. 그걸 노리는 건데 전 생각보다 이렇게 겁먹으시는 분들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이 내용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이제 축구협회가 그러면 사례로 드는 게 미디어에 이제 이야기한 게 그거예요. 예를 들면 쿠웨이트, 맞아. 인도네시아. 어. 근데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왜 제재를 줬냐면 정부가 제재가 일단 몰수패죠. 네, 뭐 다 그렇게 할 수도 패로 있고 했죠. 몰수패로 할 수도 있고 뭐 해산을 명령할 수도 있고 막 그래요. 무서워. 있는데 쿠웨이트 같은 경우는 정부가 그냥 정치나 정부가 아예 일상적으로 쿠웨이트 축구협회에 개입할 수 있는 법을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인도네시아는 피파 대회를 주관하는데
인도네시아, 이스라엘이 참가해야 되는데 인도네시아와 이스라엘은 이제 종교 정치적으로 굉장히 좀 다르죠. 그러니까 못 들어오게 했어요. 아유. 그러니까 그래요. 이게 어떻게 그게 다르다고 못 들어오게 당연히 징계받을 만하죠. 그거는 뭐 타당하네.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하지만, 그러니까 지금 피파가 그렇게 징계를 내리는 우리가 무서워 이런 징계를 내리는 경우 좀 정리해드리면 네. 정부가 정치권이 축구협회를 강제 해산하거나 네.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하거나 네. 협회 인사권이나 재정을 통제하거나 한마디로 얘기하면 축구협회가 정치에 완전히 종속되고 지배되는 경우입니다. 그거 아니면 예를 들면 부당한 개입은 피파에서 뭐라고 해요. 하지만 부당함을 지적하는 건 뭐라고 하지 않아요. 다른 문제죠. 그런 사례도 많아요. 그렇죠. 예를 들면 아니 뭐 먼 나라 찾을 필요가 없습니다. 2005년과 2012년에 네. 우리나라 축구협회 대한축구협회가 그때도 국회나 국정감사를 받았어요. 그때도 이걸 씁니다. 우리 이렇게 자꾸 하면 우리 큰일 나요. 큰일 났습니까? 축구협회가 그때도 그걸 이 이제 카드를 써요. 카드 썼어. 마치 이거를 정가의 보도처럼 항상 이럴 때마다 마술봉처럼 끓여놔요. 이게 해결될 것처럼. 그랬는데 결과는요? 우리가 무슨 뭐 피파에 제재를 받은 게 있습니까? 없었어요. 없어요. 그리고 2010년엔 거의 우리랑 비슷한 사건이 프랑스에서 벌어집니다. 프랑스가 남아공 월드컵에서 막 선수들끼리 싸우고 감독하고 갈등 일으키고 막 그래요. 그럼 어찌 보면 더 그냥 그 선수단과 내부의 이야기일 수도 있겠는데 얼마나 프랑스 사람들이 막 실망을 했겠어요. 네. 그래서 국회 차원에서 불러서 청문회를 합니다. 네. 협회장과 감독을 우리의 모양새가 비슷하죠. 네, 그러네요. 피파에서 비슷하게 얘기합니다. 이거 정치가 개입하면 문제가 됩니다. 그랬더니 그 프랑스의 국회의원과 정부 차원에서 대통령 대변인이 나와서 네. 굉장히 피파를 나무랍니다. 오. 아니 나는 우리 국민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서 내가 물어보는데 네. 네가 무슨 자격으로 피파가 무슨 자격으로 개입하느냐. 내정 간섭. 바로 이 지점이에요. 만약에 이게 정치권의 개입이었다면 시민들과 국민들이 가만히 안 있죠. 아니 왜 잘하고 있는 축구팀을 건드려서 맞아요. 이사다를 만드느냐라고 가만히 있지 않는데 오히려 지금 피파 규정을 이용해서 지금 위기를 빠져나라고 하는데 택도 없다라고 말하는 건 시민과 국민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때 프랑스도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니까 피파가 그게 맞네요라고 하는 거죠. 그랬어요? 이게 이 축구협회들이 우리 특히 대한축구협회, 한국축구협회 이러면 안 됩니다. 피파를 그런 식으로 써먹어서는 안 돼요. 피파를 방패막이로 하는 겁니다. 네. 제가 지난번 현안질의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세요. 그러면 협회가 잘못하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팬들의 얘기도 안 들어요. 네. 국민들의 얘기도 안 듣습니다. 네.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의원들의 이야기도 안 듣겠다는 거예요. 네. 여러 가지 뭐 피파 얘기. 네. 그러면 도대체 축구협회가 이번처럼 명백한 규정을 위반하거나 부정 비리를 저지르거나 네. 이럴 때는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됩니까? 현재 수단이 없네. 그러면 스스로가 할 때까지 기다려야 그건 안 되잖아. 이런 거에 한해서 부당함을 지적하고 부당함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는 건 피파도 당연히 뭐라고 할 수 없어요. 그렇겠죠. 피파가 잘못을 하잖아요. 그러면 국제기구나 다른 데서도 예를 들면 미국의 FBI, 스위스 검찰에 들어가서 그걸 문제 제기를 다 해서 다 감옥에 보냈어요. 네. 문제가 있는 걸 지적하는 거 뭐라고 하지 않아요. 부당하게 인사나 부당하게 무엇인가를 재정에 개입할 때 뭐라는 거죠. 오히려 아까 읽어주신 피파 규정을 축구협회가 하고 있더라고요. 모든 내용이 보니까. 네. 그래서 이게 사연임이 문제예요. 저는. 사연임, 네, 정몽규의 근데 사연임.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스포츠 공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김병철이란 분이 대한체육회 연임도 결정하거든요. 근데 심지어 대한체육회 회장님에게는 특별 보좌역으로 3년간 7천만 원의 연봉도 받으셨어요. 그런 분이 그러니까 과거에 이게 사실 우리는 여러 가지 이해 충돌 사유로 배척 사유가 재척 사유가 되는 사항들이잖아요. 네. 근데 스포츠계에는 그런 게 잘 안 되는 겁니다. 그랬나 보네 그동안에. 근데 이 문제가 스포츠계 내부에 여러 군대에서 안세영 선수 얘기도 왜 나온 거냐 이런 가운데에서 네. 몇몇 사람들 사이에 인간적인 관계로 다 해소가 되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축구협회 연임, 대한체육회 연임 이 모든 게 맞게 사실 얽히고 설켜 있는 문제 중에 그런 하나인 것 거예요. 같습니다. 그 이름이 또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병철 위원장이라는 이름이. 네. 네. 이 스포츠계에 이 민주화의 바람이 지금 불고 있는 맞아요. 것 이제 같습니다. 부는 거예요. 네. 네. 그 중심에 이제 두 분이 계시는 거고요. 저는 좀 빼주시죠. 뺄 수가 없습니다. 네. 두 분이 더 최선을 좀 다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더 얘기를 듣고 싶습니다만 우리 또 사연임 관련해서 짧게만 하나 더 얘기하면 아니 박문성 씨가 4시에 나가야 돼요. 박문성 씨. 뭐한 박문성 씨한테 제가 욕 먹어요. 박문성 씨. 1, 2분만 얘기해 보겠습니다. 예. 사연님 되게 중요한 부분이어서 네. 그러니까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번에 이제 월드컵 못 나간다는 거 갖고 겁박하고 협박하잖아요. 정말 그렇게 한국 축구를 사랑하시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간단합니다. 피파로부터 징계도 안 받고 우리도 월드컵 나가서 좋은 성적 낼 수 있는 당신들이 물러나시면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간단합니다. 지금 해야 될 거는 어제 발표된 거에 책임을 지고 사과하고 네. 네. 어떻게 할지 방향을 제시해 주면 돼요. 정몽규 회장이 한국 축구입니까? 아니죠. 홍명보 감독이 한국 축구예요? 아니죠. 왜 그들과 한국 축구를 등치합니까? 맞습니다. 둘이 물러나면 한국 축구가 멈춥니까? 그들이 물러나면 월드컵을 못 나가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두 분은 아무튼 물러날 생각이 조금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아, 저는 되게 압박도 많이 사실 받았어요. 압박도 많이 받고 있지만 에? 저는 잘 버티고 있고요. 에? 그 정도야? 저는 네 공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공정하지 않았고 과정과 절차에 있어서 그 정도야? 네 여러 이제 문제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그 판단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아니면 앞으로 달라지겠다는 확실한 비전이라도 보여줘. 그것도 안 하시더라고요. 변명도 안 하고 그럼 이렇게 바꿀 테니까 조금 기회나 시간을 달라는 말도 안 하는 걸 보고 아 사연님이 좀 이건 축구에 되게 어두운 그림자가 되겠다라는 생각이 정몽규가 들었습니다. 도대체 얼마나 네. 힘이 세길래 국회의원이 부담스러워할 근데 아니 정도야? 국민도 협박하는데 저는 이 두 분한테 어떤 일들이 뒤에서 좀 아, 벌어질지 강유정 의원한테는 걱정하지 마. 왜요? 그거는 본인이 알아서 하는 문성이 거야. 형은 누가 지켜줄 거야? 이분은 이제 민간이니까 이제 우리가 걱정해주고 네. 우리 강유정 교수 아니 의원은 아니 왜 재미만 빼먹으려 그래요, 최 선생님? 국회의원이잖아. 아무튼 두 분 우리가 네. 지켜야 됩니다. 강정 예. 의원님에게는 네. 지난번에 나오셨으면 이 얘기 전달드리고 싶었는데 축구 팬들이 상당히 고마워하고 아 있습니다. 고마워요. 네, 그러니까 오. 지난번 현안질의 때도 그렇고 아 그래요? 막 울분이 있고 사실 저도 제가 얘기한 것보다는 그동안 팬들이 얘기했던 거를 그냥 대변한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제가 스피커자 도구였으니까 근데 그걸 막 아픈 데를 하고 싶은 이야기를 막 대신 해줬다고 그래가지고 너무 고마워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와. 만나뵈면 직접 감사하다고 아니요, 제가 네, 더 야. 감사하죠. 전달을 아 드리고 감스트랑 한번 합방하세요. 감스트랑 같이. 네. 알겠습니다. 네. 자,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두 분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